안녕하세요. 폴라리스 아카데미 원장 황찬욱입니다. 오늘은 통합과학에 있는 화학 파트 문제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2015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과목인데, 이 내용이 워낙 물리화학, 생명지구과학 네 과목을 다 다루는 데다가 이것저것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엄청나게 양이 방대합니다. 물론 교육과정을 정할 때에는 그 중에서 좀 극히 일부분들 그리고 내용을 쉽게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교육과정은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 내용을 어느 정도 깊이까지 다룰 것인지는 사실상 선생님의 재량에 달려있는 문제이다 보니까요. 굉장히 의욕적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고3들도 버거워할 만한 그런 내용들까지도 수업을 진행을 하고, 심지어는 시험에도 출제하고, 내신 시험에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분당에서 그래도 좀 난이도가 높은 내신 시험으로 악명이 높은 낙생고등학교에서 이번 2학기 중간고사 연습 문제로 학생들한테 배포한 문제입니다. 중화반응 관련된 문제인데, 고3들 수능에 나올 법한 그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화학에서 보통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 그러면 킬러 문제로 악명이 높은 그런 문제인데요. 이 연습 문제가 5문제가 주어져 있는데, 이 5문제가 하나같이 굉장히 까다로운 그러한 문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학년 친구들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으란 얘기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한 문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화반응 양적 관계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문제를 봐야 되고, 그리고 어떤 순서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화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산과 염기가 반응을 해서 물과 염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반응인데요. 섞어주는 산과 염기에 들어있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양에 따라서 혼합용액이 완전 중성이 될 수도 있고요. 산성이 될 수도 있고, 염기성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보통 이 중화반응 문제를 풀 때에는요, 어디에다 신경을 써야 되냐면, 처음에 존재했던, 그러니까 섞어주기 전에 있었던 산용액과 염기용액 각각에 대해서 얘네들의 농도를 파악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염산수용액하고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부피를 다르게 해서 반응을 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어져 있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처음에 염산수용액의 농도 그리고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농도를 빠르게 알아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 농도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혼합된 수용액의 액성을 봐야 됩니다. 좀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지면 심지어는 액성조차도 안 알려주고 액성도 스스로 알아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3가지의 혼합용액을 주면서 그 중에 2가지의 액성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그 액성을 알려준 2개의 혼합용액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산과 염기의 농도를 알아내면 되겠다라는 얘기죠. 걔네들의 농도만 알아내면 그 다음에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죠. 첫 번째 혼합용액을 보면 HCl이 20ml가 지금 있고요. 그리고 NaOH가 100ml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액성이 염기성이다 라고 알려줬어요. 자, 액성을 가지고 도대체 얘네들의 농도를 어떻게 알아내느냐? 추가적으로 지금 어떤 정보가 주어져 있냐면,
전체 양이온 수라고 하는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게 각각의 농도를 알아낼 수 있는 그 핵심적인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알아내는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염기성 수용액, 혼합용액이 염기성이다라고 하면 그 혼합용액 안에 들어있는 이온은 모두 세 가지의 이온이 들어있을 텐데요. 염기성이니까 당연히 수소이온은 이미 이제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양이온은 오로지 Na 플러스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이온이 OH-와 Cl-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되겠죠. 자, 여기에 전체 양이온의 개수가 20N개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요.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NaOH, 자, 이거를 여기로 빼서 한번 써보죠.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NaOH 100ml 안에 들어있던 또는 들어있는 Na 플러스의 개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Na 플러스가 20N개가 들어있었다면 OH-도 당연히 20N개가 들어있었겠죠. 물론 지금 현재 혼합용액 내에는 20N개가 들어있진 않을 겁니다. 그 중에 일부는 HCl 안에 들어있었던 수소이온이랑 중화 반응을 했을 테니까요. 자, 어쨌든 우리는 첫 번째 혼합용액으로부터 무엇을 알아냈냐면 NaOH의 농도를 알아냈습니다. 자, NaOH는 우리 그냥 그 부피를 적당한 부피를 맞춰가지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NaOH 안에는 Na 플러스 이온 또는 OH 마이너스 이온이 각각 10ml에 2N개씩 들어있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죠. 자, 하나 해결을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 다음 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수용액을 보죠. 세 번째 수용액은 용액의 액성이 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용액의 액성이 산성이면 그 용액 안에 들어있는 이온들은 어떤 놈들이 들어있어야 되죠? 예, 여기에는 이제 OH-는 없을 거고요. 양이온으로 H 플러스 그리고 Na 플러스가 있을 거고요. 음이온으로는 Cl-가 들어있을 겁니다. 여기에 전체 음이온 수가 주어져 있으면은 Cl-를 가지고 아까 Na 플러스 가지고 NaOH의 농도를 파악을 했듯이 Cl-의 개수를 알면 농도를 파악할 수 있을 텐데 문제에 주어진 건 전체 양이온 수네요. 예, 이 전체 양이온 수를 가지고 우리는 Cl-의 개수를 알 수 있죠. 어떻게? 혼합용액 내에는 양이온의 총 개수와 음이온의 총 개수가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물론 요즘은 그 이가산, 이가염기 이런 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땐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여기서는 뭐 다 HCl, NaOH 둘 다 일가산, 일가염기니까 양이온의 개수의 총합이랑 음이온의 개수의 총합은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16N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HCl 이번엔 얼마가 들어갔어요? 80ml가 들어갔네요. 80ml에 들어있는 H 플러스 또는 Cl-의 개수가 16N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얘기죠. 그러니까 HCl의 농도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H 플러스 이온 또는 Cl- 이온이 지금 80ml에 16N개가 들어가 있었으니까 10ml에는 역시 2N개가 들어있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이러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농도를 알아내는 거다 그랬는데 예, 산과 염기의 농도를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볼게요.
1번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용액의 액성 가는 무엇인가, 즉 두 번째 수용액의 액성을 확인을 해달라. 예,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액성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각각의 HCl 속에 들어있었던 수소이온의 개수랑 NaOH 안에 들어있던 수소이온의 개수를 확인해서 어느 쪽이 더 많은지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수용액의 경우에는 HCl이 40ml니까요. 그 안에 H 플러스 이온은 아까 10ml에 2N개 있다고 그랬으니까 총 8N개가 들어있을 거고요. NaOH는 80ml니까 OH-가 16N개가 들어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은 H 플러스 8N개랑 OH-8N개가 중화 반응을 해서 뿅 하고 사라졌을 거고, 결국 이 안에 남아있는 것은 OH-8N개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수용액의 액성은 뭐가 된다? 예, 얘는 액성이 염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염기성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각 반응에서 생성된 물 분자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방금 봤던 두 번째 거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자, 방금 봤던 두 번째 거에는 H 플러스가 8N개, OH-가 16N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H 플러스 8N개랑 OH-8N개는 뿅 하고 사라졌을 것이다. 얘네들이 사라지면서 무슨 일을 벌였어요? 예, 물 분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반응을 하면서 결국은 H2O 물 분자를 8N개를 만들어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혼합 용액 내에 처음에 들어오던 H 플러스와 OH-의 개수 중에서 적은 놈의 개수만큼 물이 생성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H 플러스가 OH-보다 더 적었으니까 그 적은 놈의 개수만큼 물 분자가 생성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세 개의 혼합 용액 내에 HCl, NaOH의 부피에 따라서 H 플러스 이온이랑 OH 마이너스 이온이 각각 몇 개씩 들어갔는지를 하나하나 한번 기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생성된 물 분자의 개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HCl이나 NaOH 둘 다 10ml에 2N개씩 들어있었으니까요. 자, HCl의 경우에 여기는 4N개, 여기는 8N개, 여기는 16N개, 예, 수소이온이 이만큼이 들어갔을 거고, 그 다음에 OH-의 경우에는 여기는 자그마치 20N개가 들어갔고요. 이쪽은 16N개, 그 다음에 여기는 8N개가 들어간 이러한 상태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더 적은 양 쪽에 애가 다 없어지면서 그만큼 물 분자를 생성을 한다 그랬으니까요. 첫 번째 혼합용액에서 생성된 물 분자의 개수는 4N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용액에서 혼합용액에서 생성된 물 분자의 개수는 8N개가 되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혼합용액에서 생성된 물 분자의 개수는 8N개, 예,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런 중화 반응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도 아니고 하여튼 최종적인 목표는 각각의 산용액 그리고 염기 수용액의 농도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 농도를 몰농도 개념으로 표현을 해도 되고, 여기에서처럼 뭐 10ml당 몇 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되는데, 어쨌든 농도를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농도를 알아내기 위한 기초 정보는 혼합용액의 액성이고요. 그 혼합용액의 액성을 기준으로 해서 그 수용액 내에는 그러면 현재 어떤 이온들이 살아남아 있겠구나,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농도를 측정을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농도만 확인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얘네들이 혼합될 때 H 플러스 이온은 몇 개, OH 마이너스 이온은 원래 몇 개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하는 게 가능하니까요. 그거를 가지고 알 수 없었던 용액의 액성도 파악을 해낼 수 있고, 그리고 생성된 물 분자의 개수도 구할 수 있고, 예, 그렇게 할 수가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중화반응 문제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되는 대로 그 산화한원 관련된 문제도 한 문제 정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생고등학교 학생들 시험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요. 예,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 학생들도 지금 중화반응 문제, 이거는 통합과학에서 사실 이 정도까지 나오진 않겠지만 나중에 화학원 수업을 듣게 되면 이 정도 문제들을 풀 수 있어야 이제 내신에서도 그렇고 수능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화반응 문제 어떤 식으로 푸는지 이 영상에서 많은 것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